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MCS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이 MCS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오늘 또 이 MCS,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MCS라는 것이 뭐 5G만 있는 것이 아니고 4G에서도 있었고, 뭐 GSM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와이파이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듈레이션 이런 거는 아주 뭐 특히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음향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선 이 이동통신에서 특히 전파를 이용한 통신을 하는 이런 이동통신에서 이 모듈레이션과 코딩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선 이 M이 모듈레이션이고 C가 코딩이죠. 코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지 이 MCS가 뭘 하는 것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오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모듈레이션 17번이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만든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파라는 것을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보내면은 위로 올라가면 1, 밑으로 내려가면 0, 그래서 01, 01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죠. 근데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라디오를 쓸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모듈레이션 중에 뭐 QPSK 아니면 뭐 60컴, 16컴, 64컴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같은 라디오 파인데 이 파를 변형시켜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듈레이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안에 뭐 QPSK를 쓰는 것보다 이 256콤을 쓰면은 데이터를 훨씬 많이 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의 높이를 이렇게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이 보내는 이 사인 웨이브의 페이즈를 좀 밀어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모듈레이션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런 모듈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전파의 파형을 좀 변화시켜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256컴 데이터 제일 많이 넣는 걸 쓰지. 뭐 왜 이런 기술을 씁니까? QPSK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많이 넣으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전파가 이 사인 웨이브가 아주 이쁘게 그리고 노이즈가 없게 들어와야지 해석하기가 쉽겠죠. 받는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 노이즈가 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데 만약에 뭐 노이즈가 생겨서 여기가 파형이 조금 약간 변한다 하더라도 위로 간 거는 1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0이고 뭐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쉐입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 안에 노이즈가 섞인다거나 이 파형이 인터ference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 복잡한 파형을 다시 데이터로 변환시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에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려면은 아주 그 라디오 채널이 깨끗해야 된다. 인터ference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 기지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높은 모듈레이션을 쓸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사이트에서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인터ference가 심할 때는 이런 QPSK를 써야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모듈레이션, 그렇죠?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코드 레이트. 코드 레이트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러가 생겼다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원 낭비에 시간 낭비에 정말 이 전파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번 쏴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코드 레이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전체 이 보내는 이 데이터 양에서 예를 들어서 뭐 80%만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고 나머지 데이터는 뭐 에러를 고치기 위한 코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보냈던 데이터에 리던던트한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를 또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ABC를 보냈는데 만약에 여기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실은 보낼 수 있지만 까보면은 데이터 2개밖에 안 온 거죠. 원래는 5개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에다가 2개의 데이터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코드 레이시라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라디오 상태가 항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라디오가 깨끗하다면은 굳이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죠. 데이터 1, 2, 3, 4, 5. 왜냐하면 에러가 생길 확률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근데 인터ference가 높고 채널이 안 좋다. 라디오 상태가 안 좋다. 나는 지금 그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은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 레이시 바로 그런 말입니다. 코드 레이시 높다는 말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코드 레이시 많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라디오 채널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이터를 리던던트하게 그렇죠? 데이터를 보냈던 걸 또 몇 번씩 실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코드 레이트이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과 코드 레이트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MC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레이션과 코드 레이트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MCS는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디오 채널 상태에 따라서 모듈레이션과 코드 레이트를 결정해주는 테이블. 그래서 이제 3GPP 다큐멘트 보시면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S 인덱스가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인덱스에 따른 모듈레이션 오더. 그래서 이 오더가 보시면은 뭐 2부터 쭉 있는데 2의 2승은 4. 그래서 그게 이제 QPSK. 그다음에 2의 여기 4 보시면은 2의 4승 하면은 이게 16 컴. 그다음에 여기 6을 보시면은 그거는 2에 6승 해가지고 64컴. 그렇죠? 그다음에 2에 8승. 여기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는 256컴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타겟 코드 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이건 120이죠. 120, 그러니까 1024를 120으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이 인덱스의 타겟 코드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120이죠. 120을 1024를 120으로 나누면은 0.117.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내는 실제 데이터는 지금 11%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리던던트한, 그렇죠? 11%, 11.7%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똑같이 실어서 보내는 거죠. 이 1024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덱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레이트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1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레이시 1024 디바이드 바이 1024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 리소스를 뭐 100%다 그냥 다른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결정이 되면은 이 인덱스 결정에 따라서 이 오더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 스킴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듈레이션 방법들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 레이트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MCS 테이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자, MCS는 뭐 인덱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MCS 인덱스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를 잘 따라와 오셨다면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정답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코드 레이트과 모듈레이션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라디오 채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코드와 코드 레이스를 결정된 거죠. 그 라디오 상태에 따라서 이 인덱스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거까지도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아주 복잡한 내용들 다 빼고 정말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우선 라디오 채널을 누가 체크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핸드셋. 핸드셋 입장에서 내가 라디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 라디오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G노드 B 아니면 E노드 B, 이 베이스 스테이션도 라디오 채널을 당연히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핸드셋이 체크한 라디오 상태, 그 칩셋 회사들이 다양한 연구 끝에 이런 어떻게 이 CQI, 이 채널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라는 것인데, 이것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는 이제 이 칩셋 회사들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라디오 채널 상태 정보들을 가지고 이 CQI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핸드셋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R, BLER, 그 데이터를 받을 때 에러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것에 대한 레이트, 내 시그널에 노이즈가 얼마나 많은가, 뭐 여러 가지의 라디오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CQI라는 것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CQI 인덱스를 보시면 0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 CQI 인덱스 0부터 15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G노드비는 이 CQI를 가지고 우선은 이 모듈레이션이랑 뭐 코드 레이트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물론 약간 수동적이죠. 그렇지만 이 CQI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따라가느냐, 그것도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 CQI, 그리고 여기서 또 측정되는 라디오 채널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적당히 봐야죠. 항상 이 CQI를 맹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CQI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가, 왜냐면 그것도 비트거든요. 데이터 빛인데 그게 잘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모듈레이션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체크해서 CQI를 바탕으로 이 MCS 인덱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링크 어댑테이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링크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이 이런 이 라디오 채널 링크를 어떻게 정확한 모듈레이션과 정확한 코드 레이스를 사용해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술인데, 링크 어댑테이션 중에 뭐 이너 룹 링크 어댑테이션, 뭐 아우터 룹 링크 어댑테이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너 룹,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이 이너 룹 링크 어댑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G노드비 입장에서는 되게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 상태를 파악하는 주체자가 거의 핸드셋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보낸 것이 바로 CQI고, CQI 베이스로, 물론 다른 정보를 섞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CQI 베이스로 이 MCS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너 룹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QI가 절대적인 채널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라디오 상태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MCS를 파인 튜닝, 그렇죠? 튜닝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아우터 룹, 그걸 아우터 룹 링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링크 어댑테이션을 할 때는 이제 G노드 베이스 스테이션이 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HARQ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나 ACK, 그렇죠? ACK, NAC, NACK 그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모듈레이션을 파인 튜닝한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 어댑테이션까지 들어가면 너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저도 왜냐면 제가 뭐 칩셋을 뭐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런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알고리즘이나 그 밑에 단에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뭐 지금 이 분야에서 PhD나 뭐 마스터스 디그리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진짜 이 칩셋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R&D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겠죠. 그것도 다 그 회사만의 기술이고, 그죠? 퀄컴. 그러니까 퀄컴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진짜. 자, 그래서 뭐, 또 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MC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